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며칠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적인 유산이죠. 노들담 사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됐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뉴스 나가자 세계인들이 다 참 놀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빨리 헬기를 띄워서 화재를 진압하면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불난집에 부채질합니까? 헬기로 화재를 진압하는 거는 산불 같은 거는 참 효과적인데 이 건축물 화재에서 헬기가 얼쩡거리면은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되고 프랑스 파리 그 화재 담당이 잘 진화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가연성 재료 목재는 다 타버리고 불연 재료 돌멩이 벽돌은 안 타고 남아있죠. 결과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열기로 인해서 스테인드 그래스 그 프레임 납 같은 게 좀 녹아내리고 그런 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천장 부분 사진에서 보듯이 평면 하늘에서 보면은 열십자 형태로 지붕이 생겼거든요. 요게 화재로 인해서 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수공사 중이었거든요. 노들담 사원. 근데 그 가설제 회사 에시아 포타주라는 회사에서 자기네는 안전을 다 지켰다. 그렇게 해서 이 가설제 거기에 발판이죠. 비계가 발판인데 그 발판 그리고 높이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가설 엘리베이터. 거기서 전기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 엘리베이터로 인한 전기의 어떤 과부하로 열받아서 합선돼서 불이 나지 않았나.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지금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시아 포타주 측은 완강이 아니라고 딱 집어띄고 있어요. 근데 지붕하고 그 지붕 평면 십자가 가운데 있는 첨탑, 뾰족탑이 다 타버렸습니다. 프레임이 뭐예요? 이 뼈대가 참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참나무가 오크죠, 오크. 그러니까 도토리나무 종류입니다. 도토리나무. 포도주 숙성시키고 포도주 담아놓는 그 통이 오크나무를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화재 얘기는 좀 그만하고 이 노들담 사원은 프랑스에서 1163년에서 1355년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건축되고 또 그 이후로도 또 보수공사 또 뭐 이런 보건공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 건물 길이가 130m, 폭이 48m에다가 높이가 35m나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6,500명이나 수용하는 그러한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 고딕 건축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요건 이제 그 노들담 사원 모형인데요. 요번에 그 소실된 십자가형 형태의 모양 그 지붕과 그 중심에 이제 첨탑이 서 있고 그 첨탑 꼭대기에는 그 수탉 모양을 한 그 풍향계가 또 있어요. 이 아래쪽에는 이 수직벽에 대한 버팀 기둥들이 다 있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이 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받쳐주는 그 뜬 버팀 기둥이 있습니다.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그게 고딕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구조 요소예요. 뜬 버팀 기둥 이런 거. 그 밖에 뭐예요? 또 피어라는 게 그 기둥이거든요. 기둥이 하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기둥에서부터 또 이 리브라든지 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가요. 그래서 기둥 위에서 다 뻗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또 족주라 그럽니다. 족주. 클러스터 피어. 피어가 기둥이 크다란 기둥. 그 다음에 볼트 구조라든지 또 볼트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무거우니까 리브 뼈다구죠. 살을 붙인 그런 볼트, 리브 볼트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오는데 리브 볼트가 뭐예요? 우리가 텐트를 치면 그 텐트 살 있죠. 살 뼈다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얇은 막을 씌우고 거의 리브 볼트라는 그런 텐트 안에 있는 살 같은 그런 뼈다귀 구조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볼트라는 거는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터널식으로 아치가 연속된 거에서부터 또 크로스 볼트 그때까지는 둘 다 두께가 두껍죠. 일자 터널로 된 그런 볼트에서 그게 또 십자가형으로 만나서 크로스 볼트가 되고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거기서 발전해서 고딕에 온 거는 그 살을 얇게 막을 얇게 하고 안에다가 뼈다구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떤
터널식의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근데 이게 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다 살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천장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빨강색이, 제가 빨강색으로 한 게 리브 볼트인데, 리브 볼트. 그 살을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살을. 그래서 이 구면, 또 곡면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거를 볼트라 그러는데, 한번 찬찬히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재료, 이 석재, 뭐 또 벽돌도 마찬가지인데, 이 압축력에는 굉장히 많이 견뎌요. 많이 견디는데, 어떤 휨에 약하다 이겁니다. 휨에, 휘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기둥도 그렇고, 압축을 받는 거잖아요. 압축에는 굉장히 돌 종류가, 벽돌이라든지 강한데, 이런 휨, 이렇게 휠 때 굉장히 견디지 못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아치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상부에서는 하중 곁에 아치 축을 따라서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아치라는 게 대단한 발견인데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반원 아치가 개발되면서 고딕 시대에 와서는 포인티드 아치라 그래서 뭡니까? 요 뾰족 아치죠. 뾰족 아치. 첨도 아치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아치는 어떤 휨을 받지 않고 전부 다 압력으로 작용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요 볼트의 발달사, 변천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치를 연속적으로 이어주면 이제 터널 모양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볼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평면에 어떤 지붕을 이렇게 덮으려니까, 그쵸? 그 볼트 구조로 해서 이렇게 덮으면은 이제 말하자면 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얇게 하려니까 거기다가 이제 받치는 살을 내줘요. 갈비살처럼, 갈비뼈처럼. 그게 리브 볼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그런 볼트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트가 이렇게 터널식에서 크로스가 되더니 이제 또 두께가 얇아지면서 리브 볼트라는 게 생긴 게 고딕 건축의 특징입니다. 앙천적이다. 그러니까 좀 더 하늘로, 신앙적으로 하늘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심리에서 하늘로 점점 올라가는 그런 높은 건축이 고딕 건축의 아주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뭐 옆에 받쳐주는 플라잉 버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건물 외관 모양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볼트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우천시에 또 비가 온다든지 이 볼트가 뭡니까? 전부 뭐 벽돌 같은 거 낀 거 가지고 아치 모양으로 만들고 그랬는데 방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볼트 구조 위에다가 지붕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삼각형 지붕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요번에 불이 난 게 뭐예요? 요 삼각형 지붕을 만드는데 석재라든지 벽돌 같은 거 무리가 가니까 목재로 했죠, 목재. 요 그림에서 보는 요 초록색 부분이 지붕면이에요, 지붕면. 그 지붕면을 받치는 게 이제 목재고, 그 삼각형 그 초록색 부분 밑에 회색으로 나타나는 게 그 말하자면 석재 부분 또는 벽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록색 부분 밑에 그 구조를 받치는 그 볼트가 보입니다. 이외의 구조로는 거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뭐 밑에는 버팀 기둥이고 위에 오면은 이제 뜬 버팀 기둥, 플라잉 버트레스라 그래서 이 벽 높이가 얼마야? 30m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벽이 이렇게 자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짧으면 괜찮은데 벽이 이렇게 너무 높으면은 좌굴이라고도 그죠. 이게 압력을 못 견디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 이런 걸 좌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받쳐주기 위해서 버팀 기둥이 플라잉 버트레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구조재인데 아름답기도 하고 이 고딕 건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고딕은 앙천적이다. 하늘을 향해서 그런 높이가 이 10층 높이가 넘어요. 1층 한 3m 잡으면은 높이가 얼마에 35m나 되니까 굉장히 높죠. 근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높이가 높고 천장까지 높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 막힌 게 없으니까 이런 건물 몇 층입니까? 우리나라 이 건축법 규정에 보면은 층의 구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높이를 4m로 나눠요. 그러면은 4m를 한 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노틀담 사원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35m인데 4m씩 나누면은 8층하고 4, 8, 30, 9층이 되네요. 9층 건물로 칩니다.
우리나라 건축법 규정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니까, 어떻게 굉장히 좀 불안정하니까, 예, 요, 보완하기 위해서, 안에서는 안 보이죠. 바깥 벽에서 잡아주는 거니까, 프라임 버트레스 같은 거. 요게 특징적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요, 뜬 버팀 기둥은, 그, 프라임 버트레스, 이 뜬 버팀 기둥 자체가 이 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요 맨 위에 보면은, 요 청색, 파랑색 부분이, 고측창이라 그럽니다. 고측창. 클리어 스토리라 그러는데, 이렇게 높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프라임 버트레스 그 부분 사이에 고측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외부에 그쵸 빛이 들어오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아치 같은 거 그러면 개구부 문이라든지 창문 위에도 이렇게 아치가 생겨서 고딕 아치는 뭐예요? 뾰족 아치죠. 첨도 아치. 포인티드 아치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창이 자유롭게 생기죠. 그래서 또 창에는 뭐 장미 문양에서 로즈 윈도우, 장미창, 또 마차바퀴 모양, 차륜창 이런 것들이 멋진 디자인들이 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창에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장식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이 반사된 빛을 눈으로 색으로 인지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냥 직접적인 빛의 파장을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 특히 뭐 휴대폰 화면 또 이런 컴퓨터, TV, 모니터 이런 것들은 전부 직접적으로 이 빛의 파장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바나나가 노란색이 왜 노란색이에요? 거기에 혼합 파장, 혼합광이 바나나에 딱 비춰지면은 바나나가 노란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흡수해버리고 노란색만 반사시키죠. 그러면 우리가 바나나를 보면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는 외부에서 그 빛이 들어오면은 유리에서 자기 색깔을 내가지고 자기 색의 파장을 보내주죠.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실내에,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직접적인 그 빛의 파장을 우리가 보는 거죠. 화려하죠. 근데 반대로 성당 바깥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은 뭐라 그럴까 빛바랜 그 색동저고리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의 효과는 이제 건물 안에서 느끼는 거다. 특히 바깥에서 빛이 있을 때 느끼는 거다. 또 밤에 뭐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딕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피어라 그러죠. 피어. 굵은 기둥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기둥에서부터 리브의 끝단이 시작되고 또 아치의 끝단이 시작되고 또 이쪽 벽으로도 아치가 가고 이쪽 직각 방향으로도 가고 또 공중으로 피어가 가고 이렇게 돼서 그 피어가 아니라 뭐 공중으로 리브가 가죠. 리브. 그래서 이 피어가 올라와서 여기가 캐피탈 주두가 되죠. 주두 위에서 막 뻗어나가요. 아치 또 리브 이런 것들이 막 뻗어나가는데 그래서 그 피어를 뭐라 그러냐면 클러스터 피어다. 우리말 하면 이제 족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이는 그 굵은 거 피어의 그 윗부분이 보이죠. 뭐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노틀담 사원 실내 모습이 이 구조적인 그런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멋집니다. 또 공간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공간이 주는 그러한 위압감이라 그럴까? 그 웅장함이라는 거는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좀 달라요. 직접 가서 보시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진에 본 거는 이제 화재 이후로 그 지붕 잔재가 다 그냥 그 성당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뭐 사진상으로는 이 성당 내부의 그 석재 부분은 멀쩡한 것 같아요. 지붕이 다 불에 타고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고딕 건축 대표적인 그 요번에 화재가 난 노틀담 사원 또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도 하는 이 사원 그 노트르담이라는 게 그 뜻이 마리아를 뜻한다. 어쨌든 이런 특징적인 거를 좀 봤는데 뭐 이 사원에 대해서 얘기하자 치면은 사실 굉장히 뭐 얘기가 많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화재를 기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이 유럽 쪽의 이 석재 건축물 중에 대표적인 석재가 대리석인데 대리석의 특징이
굉장히 무겁고 조직이 치밀하고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한 그런 조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옥이나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좀 무른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하기가 또 쉬워요. 이 시간에는 그 고딕 건축을 한번 돌아보고 이번에 이제 브레탄 그 노틀담 사원 성모 마리아 성당 계기로 한번 고딕 건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고딕 이후에 어떤 또 풍의 건축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양 쪽에 보면은 이제 원시 시대, 뭐 이집트, 초기 기독교, 비잔틴, 사라센,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다음이 고딕이 나왔죠. 그래서 고딕은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오로지 하늘을 향한 그런 신앙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앙천적인 어떤 그 신앙의 바탕으로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건축이 됐어요. 근데 이 고딕이 오래 가면서 사람들이 이 또 고딕의 염증을 느낍니다. 아, 이제 고딕은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지겨워요. 그래가지고 다시 르가 다시입니다. 르네상스가 뭐냐면 다시 과거의 로마 그리스 시대를 이렇게 이상형으로 삼는 그런 풍조가 와요. 그래서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건축에도 나타나서 이제 올라가는 건축이 아니라 이렇게 평평한 그런 건축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역사가 항상 이렇게 쌓인 곡선인 것 같아요. 쌓인 곡선.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앙천적이었다가 또 수평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그 화재를 계기로 해서 그 고딕 시대 프랑스 노틀담 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